옥경의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정호김,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정 의원님, 이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얼마나 자기네들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성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네. 지금 이 얘기는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이 경찰이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네. 이거 검수 완박이라 그래갖고 비판한 쪽은 국민의힘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경찰이 수사하기 일단 지켜보자고 얘기하잖아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냐.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 못 믿겠으니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요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경찰이 하고 어떤 때는 국정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인 국민들도 정신줄을 똑바로 잡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 사태는 세월호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측면이 있어요. 이미 희생자가 다 지금 확인이 됐고 네네. 경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진상을 됐으면 파악하기에 이제 그 정무적으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으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일단 수사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네.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그렇고 특수수사본부도 그렇고요. 네. 여기서 뭔가 자신들의 동료라 해갖고 숨겨주고 이러면은 경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된다라는 아마 그러한 절박한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을걸요. 예. 그러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국정조사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일단 수사하는 거 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길게 느리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국가적으로 예.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딱딱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원님의 의견인데 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판이로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한테 수사를 맡긴다라는 게 일단 말은 안 되고요. 검수완박을 핑계로 되는 것도 저는 좀 궁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갔던 것이 맞았던 것 같고요. 예. 특검으로 가야 된다면 개별 특검이나 일반 특검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이건 이제 추후에 한참 있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것은 일찍 서두르면은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무장관만 결심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상설특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찰 수사가 뭘 결론으로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네. 결국은 수사 결과를 내놔 봐야 불신과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수사는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해외 외국인들 희생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는 지금 이렇게 희생자 명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네. 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연예 쪽에서 좀 유명한 예.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엄청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우리끼리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예. 거. 의원님이 명단 말씀 주셨으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단 또 네. 뭐 프로필 사진 등을 공개하자는 입장인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지금 여야 정쟁으로 흘러가서 예.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그냥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 예. 정도 사건을 가지고 명단이나 그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공개해야 된다. 네. 공개해야죠. 그리고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지금 예. 그러는데 피해자건 뭐 가해자건 간에 전부 A씨, B씨입니다. A씨가 B씨를 죽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언론 기사가 그런데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도 이런 식으로 다 뭉개기로 나오는 나라도 없습니다. 예. 모자이크 그러니까 처리를 해버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뭐 150여 명이 사망을 하고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예. 그는 예를 들어요. 어느 특정 대학에 한 3명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 제가 그 대학의 교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누군지 예. 모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과에 누가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예. 되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없고요. 이건 네네. 여야의 예. 정쟁거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 언론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님? 저도 그 과거에 뭐 대구 지하철 참사도 예.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또 좀 성격을 달리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태나 그 사건에 있어서 예. 그 명단이 그 발표됐던 기억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유족들 중에 그 공개되기를 또 원치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 조심스럽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아하.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의 어떤 원칙, 네. 그다음에 유족과 희생자의 입장에서 이게 어느 것이 그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네. 지금 선행돼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정 의원님 생각에는 유가족들이 반대한다면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유가족이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성토하시는 분, 절규하시는 네. 분들 또 본인들의 그 자녀가 어떻게 해서 희생당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희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개인 의견을 내는 것도 예.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년에 보면은 그 명단이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그 추모하고 그랬던 기억은 있어요. 단지 지금 네. 민주당에서 참 그게 그 묘한 시점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제 막 기소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명단 공개를 막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복선이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예. 이건 뭔가 왜곡이 있는 거 아닐까 의심하는 눈초리는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이게 정치적으로 다뤄질 일은 아니고 유가족들의 의견은 아니 네. 이런 언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 네, 이건 기본이고요. 이걸 지금 그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미스 USA라는 그 미국 교포 쪽의 웹사이트에서 하나씩 네.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USA. 네, 미스 USA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네. 한 40명 조금 안 되는 분들의 이름과 나이와 네네. 특징이 있어요. 의원님 그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공개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반대한다면 그 부분은 유가족 반대로 가령 이 땡땡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이 도대체 대학생인 건지 아니면 어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지 해서 모르거든요. 네. 그때 연락이 된 사람들이나 아는 거죠. 지금 전혀 모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몰라요. 누가 희생을 당한 건지 전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언론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신 의원께 먼저 여쭤보면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인가요? 한동훈 장관이 이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습니다만 김어준 황운하 의원이 김어준 진행자와 황운하 의원이 한 방송에서 이제 마약 단속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수사의 테마가 되겠죠. 예. 뭐 주요 테마는 물론 아닐 수는 있지만 하여튼 수사의 테마로 이미 등장이 돼서 네, 마약 단속 말씀하시는 냈죠. 거죠? 수사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황운하 이제 맨 처음에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황운하 의원이 그걸 다시 또 한번 되풀이를 한 건데요. 근데 이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두 사람 이름을 꼭 집어넣으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끄러워진 거고 여러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사과를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운영위가 내 발언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국회에 대한 태도는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지금 6개월 동안 계속돼 온 거죠. 음. 근데 이제 의원 개인에 대해서 뭐 시원찮게 생각할 수는 있죠. 예. 낮게 보고 문제 인물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기관으로서의 국회에 대한 존중을 한동훈 장관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한 장관 개인을 위해서도 맞지 않고요. 네.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 연관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엉터당터 않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네. 그런 의도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한 게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딱 집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음모론자다.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건 또 황운하 의원이나 김어준 씨 말이 지나치듯이 이것도 지나친 겁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직업적 음모론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동안 너무 소설 같은 음모론들이 많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정치인이 발언을 했어도 아마 논란이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성토 때문에 그 보수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자들이 더 늘어났을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이 때로는 국민들한테 폄훼가 되기도 하지만 네. 이 언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한동훈 장관이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언어 순환해야 되는데요. 이 마약 단속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김어준 씨 그리고 그 황운하 의원 같은 이런 식의 그 논리 있잖아요. 음모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마약 단속하는 경찰과 그다음에 교통과 민생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은 어디까지나 다르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치 또 마약 단속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이거 음모론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짧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 지금 이제 정진상 이재명 대표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강도 높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 압박이 좀 가해져 오고 또 이제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여러 가지 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공세를 또 수사를 더 강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이전에 사법 리스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네. 이거를 섞지 않아야 돼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수사는 수사대로 네. 또 참사에 대한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하면 됩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상은 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예상보다 검찰의 행보가 수사 행보가 신속하고 거침이 없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지금 오늘 세 군데를 압색을 했는데 그 개인 주택 살고 있는 데를 제외하고 두 군데는 사실 들어가 봤자 뭐 증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거고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을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뭐 검찰이 정말 뭐 이런 일정이나 정치적인 고려 없이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네. 예산은 틀렸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예산 일정은 뭐 다 뭉개져 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 정치판 더 정쟁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민생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오늘 여쭤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앞으로 또 다음 주에 두 분 또 출연하시면 더 진행자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경이 토론 정호김 의원님 그리고 신경민 의원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